여러분 지금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갑자기 눈을 감으라고요? 네, 잠깐만요. 거대한 초록색 파도 한가운데에 그 노란색 서프보드 위에서 두 팔을 막 허우적거리면서 위태롭게 서 있는 한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아, 상상이 확 되네요. 주변은 온통 무섭게 부서지는 하얀 파도 거품뿐이고요. 그 사람의 굳은 자세랑 표정에서 통제력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공포가 막 생생하게 느껴지는 그런 장면 말이죠. 서핑 초보자분들이라면 진짜 공감하실 만한 아찔한 순간이죠. 맞아요. 사실 제 앞에는 지금 서핑 관련된 5장의 사진이 놓여 있거든요. 앞선 4장은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아주 멋진 모습들이에요. 눈이 시리도록 파란 바다를 가르면서 보라색 보드 위에서 완벽하게 턴을 해내거나 아니면 해질녘 수면을 쫙 미끄러지듯 날아가는 우아한 서퍼들의 모습이죠. 네, 그림 같네요. 다들 그런 모습을 꿈꾸면서 바다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 시선이 꽂힌 건 바로 이 마지막 사진. 방금 묘사한 그 통제 불가능의 찰나를 포착한 사진이에요. 사실 서핑을 한 번이라도 시도해 보셨다면 그 아슬아슬한 사진 속 1초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본능적으로 아실 겁니다. 물에 엄청 세게 빠지는 거 아닌가요? 네, 바로 모든 초보 서퍼들이 반드시 겪어야만 하는 통과의 일에 그 노즈 다이빙으로 직행하기 직전의 모습인 거죠. 노즈 다이빙이요? 노즈, 그러니까 보드코가 물속으로 푹 처박힌다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주 깊이 파헤쳐볼 자료가 바로 말리포 바다캠프 서핑 강좌 2편인데요. 네네. 들여다보면 거대한 자연의 힘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균형을 잡고 또 통제할 수 없는 최악의 순간에 어떻게 나 자신을 지킬 것인가에 대한 그 물리학과 생존의 메커니즘이 아주 촘촘하게 담겨 있습니다. 단순한 스포츠 기술 강의가 아니었군요. 자, 이것부터 하나씩 풀어보죠. 노즈 다이빙, 물 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물리적인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보드의 앞부분, 그러니까 노즈가 물속으로 곤두박질 치면서 동시에 꼬리 부분인 테일이 하늘로 확 솟구치는 현상이에요. 널뛰기처럼요? 네, 딱 널뛰기죠. 뒤가 들리니까 앞이 푹 처박히고 보드가 앞쪽으로 팽이처럼 막 회전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서퍼는 어떻게 되나요? 보드 위에 있던 서퍼는 그 관성 때문에 앞으로 엄청 거칠게 튕겨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료를 보면 주로 파도가 갑자기 가파라질 때나 무게중심이 과하게 앞으로 쏠렸을 때 발생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군요.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내 패들링 속도가 파도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할 때입니다. 특히 부력이 좋은 롱보드나 소프트보드를 타는 초급자들에게서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나죠. 잠깐만요. 여기서 조금 직관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죠? 상식적으로 우리가 달리기나 자전거를 탈 때는 속도가 통제할 수 없이 너무 빠를 때 몸을 가누지 못하고 앞으로 팍 넘어지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방금 속도가 파도보다 느린데 뒤로 짜빠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 엎어진다고 하셨어요. 속도가 느린데 왜 몸이 앞으로 고꾸라질까요? 이건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서핑이 단단하고 고정된 땅 위에서 하는 스포츠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땅이 아니다. 네. 서퍼는 지금 스스로 이동하는 거대한 물의 경사면 위에 떠 있는 상태잖아요. 파도의 속도가 서퍼의 속도를 추월하는 순간 물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 한번 상상해보죠. 내 뒤에서 파도가 더 빨리 다가오는 거네요. 맞습니다. 서퍼의 뒤에서 거대한 물결이 다가오면서 보드 뒷부분 아래로 파고드는 겁니다. 앞쪽 수면은 아직 평평한데 내 등 뒤쪽 수면만 갑자기 훅 솟아오르는 거죠. 그러면 꼬리가 들이겠네요. 정확합니다. 결국 보드의 꼬리 쪽이 물리적으로 번쩍 들리게 되고 무게중심을 잃은 서퍼는 아래쪽을 향해 엎어지게 되는 역학입니다. 듣고 보니까 헬스장에는 러닝머신을 떠올려보면 이해가 확 쉬워지네요. 러닝머신이요? 네, 여러분 러닝머신 위에서 걷고 있는데 기계의 벨트 속도보다 내가 걷는 속도가 느려진다고 가정해보세요. 발이 뒤로 밀리죠. 그렇죠. 발이 뒤로 훅 밀리면서 결국 몸은 러닝머신 앞쪽 패널을 향해 엎어지잖아요. 서핑도 완전히 마찬가지네요. 파도라는 거대한 자연의 러닝머신 벨트 속도를 내가 못 따라가니까 파도가 내 등 뒤를 들어 올려서 앞쪽으로 내동댕이 치는 거군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그 힘의 불균형이 바로 노즈 다이빙의 정체입니다. 그리고 이 현상을 그저 서핑하다 흔히 겪는 우스꽝스러운 물장구 정도로 치부하면 절대 안 됩니다. 위험한가요? 네, 강좌에서는 이 통제력 상실의 위험성을 매우 강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만약 얕은 수심에서 이대로 고꾸라지면 모래바닥이나 암초에 머리부터 직접 충돌할 수 있거든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날아간 보드가 근처에 있던 다른 사람을 덮치는 2차 사고 위험도 엄청 크고요. 와, 병원 신세지기 딱 좋은 상황이네요. 무시무시합니다. 그럼 이 통제력 상실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로 넘어가야겠어요.
대체 어떻게 이 거대한 파도의 속도를 지배할 수 있죠? 강자자료 전체 관통하는 단 하나의 핵심 명제가 있습니다. 파도, 보드, 그리고 몸. 이 세 가지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파도, 보드, 몸이 하나가 된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서핑이 단순히 일어서는 연습이 아니라 아주 철저한 속도 조절과 무게중심의 예술이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는 이 원칙을 물리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아주 구체적인 7단계 예방 공식이 제시되어 있어요. 7단계요? 첫 번째가 뭔가요? 첫 번째는 글라이딩 연습입니다. 처음부터 보드에 막 일어서려고 하지 말고 엎드린 상태로 파도를 타면서 미끄러지는 감각 자체를 몸에 새기는 겁니다. 일어서는 게 서핑의 궁극적인 목표 아닌가요? 엎드려서 시작하라는 건 좀 의외네요. 사실 일어나는 행위 자체가 무게중심을 높여서 밸런스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변수거든요. 아, 그렇겠네요. 높이가 높아지니까. 네, 물의 흐름, 즉 유체 역학을 몸으로 먼저 이해하려면 무게중심을 가장 낮춘 엎드린 상태여야 합니다. 바디보딩을 하듯이 파도의 에너지가 내 몸과 보드를 어떻게 밀어내는지를 피부로 겪어봐야 해요. 그래야 나중에 서 있을 때도 그 에너지를 다룰 수 있겠군요. 속도를 몸으로 먼저 체득해라. 그 다음은요? 두 번째가 바로 패들링 속도 맞추기입니다. 아까 러닝머신 비유에서 속도가 느리면 엎어진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파도와 보드의 속도를 정확히 동기화해야 합니다. 파도가 다가올 때 강하게 패들링을 해서 내 속도를 끌어올려야 파도에 잡아먹히지 않죠. 무조건 빨리 저으면 되나요? 아니요, 너무 빨라도 문제입니다. 파도의 경사면을 타고 내려가는 가속도에 내 패들링 속도까지 과하게 더해지면 보드가 앞쪽으로 쏠려서 또 노즈다이빙이 발생하니까요. 아, 느리면 뒤가 들려서 박히고 빠르면 앞으로 쏠려서 박히고 결국 파도가 나를 밀어주는 정확한 임계점을 찾는 타이밍 싸움이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계인 무게중심 조절이 이어집니다. 서서 막 움직이는 건가요? 아니요. 보드 위에서 몸을 앞뒤로 크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엎드린 상태에서 가슴의 위치만 미세하게 조절하는 겁니다. 가슴 위치만요? 네. 파도의 힘이 너로 강하게 느껴지면 가슴을 살짝 들어서 무게를 뒤로 보내고 반대로 파도의 힘이 약해서 속도가 안 붙으면 가슴을 꼭 눌러서 무게를 앞쪽으로 싣는 식이죠. 잠깐만요. 가슴을 누르고 드는 것만으로 속도 조절이 된다고요? 그게 자료의 네 번째 단계로 나와 있는 브레이크 감각 익히기랑 연결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건 마치 자동차 운전과 같네요. 보드에 무슨 브레이크 페달이나 바퀴가 달린 것도 아닌데 어떻게 가속과 감속이 가능한 건지 궁금했어요. 물의 저항을 이용하는 원리입니다. 차를 운전할 때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밟는 걸 몸으로 구현하는 건데요. 보드 위에서 몸을 살짝 뒤로 빼서 꼬리 쪽을 꼭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앞머리가 들리겠죠? 그렇죠. 보드의 앞머리가 물 위로 살짝 들리게 됩니다. 이때 보드 아랫부분이 물과 부딪히는 면적이 확 넓어지면서 강한 저항, 즉 브레이크가 걸리는 역학입니다. 아하, 반대로 가슴을 앞으로 숙여서 노즈 쪽을 누르면 저항이 줄어들면서 엑셀을 밟은 것처럼 가속이 붙으면서 쫙 미끄러져 나가는 거고요. 오, 보드의 미세한 기울기로 물결과의 마찰 면적을 조절하는 거군요. 진짜 과학적이네요. 그리고 다섯 번째 단계가 초급에서 중급으로 넘어가는 핵심 기술이라고 되어 있던데 사선 진입이더라고요. 네, 아주 중요한 기술입니다. 파도가 오는 방향과 수직으로 출발하지 말고 약간 옆으로 비스듬히 출발하라는 건데요. 이것도 좀 직관적이지 않아요? 파도가 뒤에서 오는데 보드를 옆으로 돌리면 파도가 보드 옆면을 때려서 김밥처럼 둥글게 말리면서 뒤집히지 않나요? 다들 처음엔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엄청나게 가파른 산길을 자전거로 내려간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네. 일직선으로 곧장 꽂아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가속도가 통제불능이 돼서 무조건 넘어집니다. 아, 그래서 가파른 언덕을 일직선으로 내려가지 않고 대각선으로 지그재그 그리면서 내려가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경사도 자체를 완만하게 분산시키는 거죠. 서핑도 똑같아요. 파도의 경사가 가파를 때 수직으로 내려가면 보드 앞이 물에 박힐 수밖에 없어요. 네네. 그런데 보드의 각도를 살짝 틀어서 사선으로 진입하면 파도의 가파른 경사면을 물리적으로 완만하게 깎아내는 효과를 얻어서 밸런스를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이야, 완벽한 물리법칙이네요. 파도 자체의 가파른 경사도를 내가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타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심리적인 부분입니다. 바로 자신감 있는 테이크오프입니다. 심리가 물리법칙에 영향을 주나요?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머뭇거리는 그 찰나의 속도가 죽으면서 모든 밸런스가 무너지거든요. 특히 시선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서워서 발밑이나 보드 코끝을 내려다보는 순간 치명적인 결과가 생겨요. 왜죠?
시선 좀 내렸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성인의 머리 무게가 보통 4에서 5kg 정도 되거든요. 꽤 무겁죠. 네, 그 무거운 머리가 아래를 향해 푹 꺾이는 순간 미세하게 유지되던 보드의 무게중심이 앞쪽으로 확 쏠립니다. 그러면 여지없이 노즈다이빙으로 직결되죠. 아, 그래서 시선은 무조건 앞을 향해야 한다는 거군요. 심리가 자세를 만들고 그 자세가 물리학적인 결과를 낳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체력 관리입니다. 체력 관리야 뭐 모든 스포츠의 기본이겠지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서핑은 패들링이 체력의 90%를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체력이 떨어지면 패들링 속도가 느려지고 그러면 아까 말한 러닝머신 역학에 의해서 반드시 파도에 잡아먹히게 되죠. 아, 속도를 못 맞추니까. 네, 보이는 파도를 다 타려고 막 바둥거리는 게 아니라 내 체력을 계산해서 확실하게 동기화할 수 있는 좋은 파도를 선별하는 눈, 그리고 그 에너지 배분이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유체역학, 물의 저항, 경사도 분산, 그리고 심리와 체력 배분까지. 이 7단계 공식이 정말 아주 정교한 톱니바퀴처럼 쫙 맞물려 있네요. 아, 덧붙여서 보니까 이 원리가 SUP, 즉 패들보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나와 있던데요. 네, 원리는 완전히 같습니다. 다만 서브는 처음부터 무리해서 일어선 상태로 시작하잖아요. 네, 이미 서 있죠. 그래서 무게중심이 훨씬 높기 때문에 노즈다이빙이 발생하면 수면으로 튕겨나가는 궤적이 훨씬 크고 높습니다. 보드에 부딪힐 위험도 배가 되죠. 더 위험하겠네요. 그래서 아까 말한 사선 진입으로 경사를 완화하고 빠르게 몸의 중심을 낮추는 기술이 서핑에서는 더욱 생존과 직결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예방 공식 7단계를 아주 철저하게 뜯어봤어요. 그런데 조금 현실적인 질문을 던져볼게요. 네, 해보시죠. 말리포 바다처럼 조수간만의 차도 엄청 크고 파도의 변덕이 심한 곳이라면 아무리 이 이론을 완벽하게 숙지해도 결국 무조건 넘어지는 순간이 오지 않겠습니까? 아, 당연하죠. 변수가 가득한 대자연 앞에서는 프로 선수들도 막 휩쓸리곤 하잖아요. 체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이 실패의 순간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것을 더 큰 관점과 연결해 보면요. 바다는 통제 불가능한 변수의 집합체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계상해도 돌풍이 불거나 파도의 결이 갑자기 엉키면 실패는 불가피합니다. 그쵸. 그래서 이 강좌의 진짜 핵심은 역설적이게도 넘어지지 않는 법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넘어질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있습니다. 서핑뿐만 아니라 모든 익스트림 스포츠에서 기술의 완성도보다 항상 우위에 두어야 하는 것이 바로 안전하게 실패하는 요령이거든요. 안전하게 실패하는 법이 기술보다 중요하다. 구체적인 안전 매뉴얼, 발생 시 대응 매뉴얼을 좀 들여다볼까요? 네, 통제력을 잃었다고 판단되는 즉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몸을 최대한 낮추는 겁니다. 아까 수업에서도 말씀하셨죠. 네, 갑자기 서 있으려고 막 억지로 버둥거리면 떨어지는 높이와 회전하는 충격만 커집니다. 무게중심을 낮춰서 수면과 가까워져야 충격을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물속에 빠지는 순간 무조건, 정말 무조건 두 팔로 머리를 꽉 감싸 안아서 보호해야 합니다.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머리를요? 아, 아까 무거운 보드가 흉기로 돌변할 수 있다고 하셨던 부분 때문이군요. 맞습니다. 파도의 회전력에 휘말린 무거운 보드는 문자 그대로 둔기입니다. 팔에 좀 타박상을 입더라도 머리와 목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이죠. 네네. 그 다음 지침이 좀 흥미로운데 물속으로 빨려 들어갔을 때 억지로 버티지 말고 긴장을 풀 것을 주문합니다. 예, 긴장을 풀라고요? 아니, 세탁기처럼 사방으로 막 돌아가는 파도 속에서 당황해서 발버둥치는 게 사람 본능인데 어떻게 물속에서 몸에 힘을 빼죠? 거대한 파도의 에너지가 막 소용돌이 치고 있는데 살아남겠다고 몸을 빳빳하게 굳히고 버티면 어떻게 될까요? 내 몸 전체가 그 에너지를 정면으로 받아내는 저항판이 되어버립니다. 아, 관절이 꺾이거나 근육이 크게 다칠 수 있죠. 반대로 온몸에 힘을 빼고 축 늘어뜨리면 물의 압도적인 흐름이 몸을 자연스럽게 감싸고 지나갑니다. 물의 힘과 싸우려 들지 말고 긴장을 풀고 파도의 힘에 순응시켜야만 무사히 수면으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압도적인 자연의 힘과 싸우지 마라. 엄청난 통찰이네요. 그렇게 무사히 물 밖으로 나오면 이제 살았다 하고 숨을 고르면 되나요? 아니요, 절대 안 됩니다. 수면 위로 올라오자마자 눈을 비비거나 머리칼을 쓸어 올리지 말고 눈을 딱 떠서 내 보드 위치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보드 위치를요? 네, 서퍼의 발목에는 보드와 연결된 긴 줄인 리쉬가 묶여 있잖아요. 아, 맞아요. 줄이 있죠. 내가 물속에서 떠오를 때
파도에 밀려갔던 보드가 그 줄의 탄성 때문에 내 머리 위로 고무줄처럼 확 튕겨 날아오고 있을 확률이 아주 높거든요. 와, 다 끝났다고 안심하는 순간 둔기가 정수리로 떨어질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보드의 궤적을 재빨리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확인했다면 타인에게 위협이 되지 않도록 내 보드를 즉시 잡아채서 통제해야 합니다. 통제 잃은 내 보드가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을 덮치면 끔찍한 연쇄사고로 이어지니까요. 내 몸 챙기기도 바쁜데 주변도 봐야 하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해변으로 돌아가 휴식할지 아니면 다시 라인업할지 결정하라고 매뉴얼은 마무리합니다. 가만 듣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문득 떠오르는 게 하나 있는데요. 어떤 거죠? 혹시 유도나 합기도 같은 무술 도장에 가보신 적 있나요? 어릴 때 잠깐 해봤죠. 처음 등록하면 멋지게 상대를 제압하는 공격 기술 같은 건 절대 안 가르쳐주잖아요. 맞아요. 계속 구르기만 시키죠. 네, 몇 주 내내 매트 바닥을 치면서 구르고 떨어지는 연습만 시킵니다. 바로 낙법, 그러니까 안전하게 떨어지는 법 말이에요. 아, 낙법. 서핑의 이 안전 매뉴얼이 딱 유도의 낙법과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속에서 긴장을 풀고 뻣뻣한 몸에 힘을 빼고 압도적인 파도의 힘에 나를 맡기면서 다치지 않게 순응하는 법. 듣고 계신 여러분이 물속에서 이 안전한 실패의 경험들을 차곡차곡 쌓고 나서야 비로소 거대한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고 온전히 올라탈 수 있는 진짜 서퍼로 거듭나는 과정이 아닐까 싶네요. 무술의 낙법이라는 관점. 이거 정말 이 매뉴얼의 본질을 아주 정확히 짚어냈네요. 말리포 바다캠프 강좌의 마지막 한마디가 지금 말씀하신 맥락과 정확히 맞닿아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노즈다이빙은 모든 서퍼가 반드시 겪는 과정이다.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이해하고 연습하면 빠르게 줄어든다. 결국 서핑이라는 스포츠는 파도를 피하거나 억누르는 게 아니라 글라이딩과 타이밍 연습을 통해 수많은 실패 속에서 파도와 조화를 이루어가는 긴 여정인 셈이죠. 오늘 우리는 서핑 강좌라는 한편의 깊이 있는 자료를 통해서 그저 주말에 바다에 나가 물놀이하는 요령을 넘어서는 아주 흥미로운 역학을 들여다봤습니다. 속도를 맞추는 물리학, 경사를 분산시키는 지혜, 그리고 넘어짐을 대비하는 매뉴얼까지 말이죠. 네, 정말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자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배운 이 노즈다이빙에 관한 대처법, 과연 바다 위 서프보드에서만 적용되는 일일까요?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새롭고 거대한 도전이라는 파도를 마주합니다. 때로는 시대의 변화 속도를 내 능력이 따라가지 못해서 뒤처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너무 조급하게 마음을 앞세우다가 무게중심을 잃고 계획이 처참하게 고꾸라지기도 하죠. 서퍼가 차가운 바닷물 속에 곤두박질 치는 것처럼 말이죠. 누구나 인생에서 그런 노즈다이빙의 순간을 겪죠. 맞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한 번의 통제 불능 상태가 두려워서 아예 도전이라는 보드 위에 올라서는 것조차 머뭇거리며 포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만약 서핑의 최고 기술이 완벽한 턴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 실패를 안전하게 겪어내는 방법을 연습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면 어떨까요? 실패를 기획한다라? 멋진 말이네요.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을 압도하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도 무조건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가장 덜 다치고 지혜롭게 넘어질 것인가, 나만의 낙법을 먼저 기획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실패했을 때 힘을 빼고 흐름에 순응하며 나를 보호하는 법을 미리 안다면 그것이 어쩌면 더 과감하게 당신의 인생이란 파도에 올라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뛰어든 깊이 있는 지식 탐험이 여러분 앞에 다가오는 파도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